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정말 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에도 정말 뭐 매수세가 정말 최대였죠. 그래서 6월 거래량은 뭐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정말 12,000건이 지금 넘어간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었고, 그 12,000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썼다라는 뭐 이제 지금 이런 기록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서둘러서 이제 7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유가 바로 또 이런 것에 있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또 70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지금 현재 뭐 지금 노원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뭐 노도광 금강구 이쪽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또 6억 이하 쪽에서는 또 상승세들이 지금 또 속속 지금 또 나타나고 있고,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관망을 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이 70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엄청난, 또 그렇죠, 좀 또 하나의 분수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자, 이런 뭐 6.17, 70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유망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유망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뭐 부동산 투자의 고수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우왕좌왕 할 때, 야, 그래도 정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유망 부동산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정말 부동산의 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어디가 좀 뜰 것 같은지, 아니면 무엇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무엇,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지역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까요? 맞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지방 쪽에서는 풍선효과 쪽이 되겠죠. 지금 뭐 그 서울하고 지금 경기하고 지금 인천 쪽은 뭐 거의 다 묶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 다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규제에서 지금 벗어난,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곳들이 되겠죠. 이미 부산 쪽은 또 많은 상승들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당연히 뭐 그것은 또 반사 이익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수도권 쪽에 좀 가까운 데라고 한다라면 지금 뭐 충북이나 뭐 이런 쪽들, 충남이나, 그렇죠, 지금 충청도 쪽 요쪽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춘천이나 원주 같은 강원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조금 더 가까운 요런 지역들이 또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풍선 효과와 반사이익, 비규제 지역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계속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고요. 자, 또 하나가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는 경기하고 인천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다 묶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특히나 이제 경기, 인천 안에서도 반사이익, 그러니까 똑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이왕이면 서울 가까운 입지, 그렇죠, 이런 쪽들이라든지, 이왕 만약에 내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라면 강남 쪽에서 좀 가까운 입지, 이런 쪽에 있는 수도권들이 뭐 계속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지금 그 입지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용성, 그러니까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있어서 지금 특히나 이번에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안에서도 LTV를 지금 10%까지 더 지금 추가로 올려놨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뭐 50%, 60% 이상씩 지금 뭐 가능하잖아요, 대출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다 보면 올 하반기에는 수용성 쪽에서 실수요자들이 좀 접근 가능한 그런 대단지에 입지가 좋고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몰려들 가능성도 좀 예측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서울 쪽이죠. 자, 어차피 수도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기, 인천 다 묶여 있다면 이왕 묶여 있다면 뭐 그냥 서울 쪽으로 차라리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자, 그렇지만 15억 이상 시장은 지금 이제 조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당장 뭐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지금 더더구나 2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 안에서 지금 15억 이상 되는 집들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기에는 좀 추가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소위 말하는 역풍선 효과를 수혜를 누리고 있는 9억 이하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곳들, 더더구나 뭐 6억 이하면 더 좋겠죠.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10%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 서울 안에서 아직까지도 6억이 좀 남아있으면서 앞으로 뭐 재건축 이슈라든지 아니면 GTX 뭐 어떤 그 서울 안에서도 GTX 입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있는 곳들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노도관 그렇죠.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지금 뭐 강북 또 그다음에 금광구,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 이쪽에 그러니까 6억 이하나 더더구나 9억 이하가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는 일단은 뭐 서울 안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40%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이 계속 서울 안에서도 뭐 조금 그 금액에 따라서 좀 갈릴 수밖에 없는 더더구나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같은 뭐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부부가 따로따로 만약에 갖고 있다라면 6억까지 공제를 받으면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종부세 쪽에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결국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좀 그 갈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겠고요. 자, 또 하나 어느 곳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일단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광역급행 철도가 지금 움직이는 곳이라든지 3기 신도시 쪽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규제가 나온 것이지 지금 현재 호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자, 규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한 거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접근하기 좋은 부분도 또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도 호재가 좀 많은 쪽들이 하반기에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나 지금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빅3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지금 뭐 세운지구라든지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런 부분들도 있겠는데 자, 그중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 4구 쪽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자, 정말 이럴 때가 인강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정말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현금이 풍부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실수요는 뭐 막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강남 4구 쪽으로 올 하반기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가실 분들 그러니까 상향 갈아타기 쪽이 좀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들도 좀 있겠고요. 자, 지금 성동구라든지 광진구처럼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바로 지금 건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강남 할 수 없다라면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쪽 이쪽으로도 좀 넘어갈 가능성들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우리가 뭐 정말 그 광역급행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좀 활성화가 되겠죠.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계속 공급 확대 쪽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서울역하고 청량리역하고 삼성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역급행철도의 복합 환승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역 쪽에 GTX A노선하고 B노선이죠. 청량리역 쪽에 GTX B노선하고 C노선이죠.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삼성역 쪽이 GTX A노선하고 C노선이죠.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트라이앵글로 해서 한 정거장씩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보탠다라면 바로
여의도 쪽이 되겠는데 지금 또 광역급행철도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안산선하고 GTX B노선까지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종로나 동대문 이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강남권,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권 이쪽으로 해서 지금 뭐 거의 또 많은 좀 수혜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지금 정부가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급 쪽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천 세대 처음에는 사전 청약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만 세대까지 지금 늘리겠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올 하반기에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3기 신도시 안에서도 하남 쪽에 지금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쪽은 뭐 현재 지금 잠실 쪽으로, 그러니까 송파하고 하남 쪽에 도시철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송파 안에서도 어디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연결되는 잠실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금 강남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관심이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GTX B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9호선 연장 수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왕숙지구 쪽도 관심을 많이 받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뭐 이쪽이 동쪽이라면 서쪽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지금 상암 쪽에 가깝게 되어 있는 창릉지구 쪽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김현미 장관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지금 30% 그러니까 시세보다 거의 30% 저렴하게 공급가를 책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죠. 여기에다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뭐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또 아무래도 큰 게 지금 사전 그 청약도 지금 늘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25%까지 생애 최초, 그러니까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장 신혼부부 쪽이 많이 혜택을 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25%까지 청약 물량을 늘려서 배정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하반기 쪽에 조금 유망하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어떤 뭐 좀 구체적으로 그 품목을 보면은요. 자, 일단 재개발. 자, 서울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재개발 쪽은 뭐 계속 각광을 받을 수, 더더구나 지금 재건축 규제가 조금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조금 더 그 인기가 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올 하반기에 공공재개발 쪽, 이번에 뭐 70 부동산 대책에서도 그렇죠. 지금 뭐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쪽에 시범사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 대책에서 나왔던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도 하반기에 좀 인센티브안이 나오겠죠.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축은 어쨌든 규제는 계속 강화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자, 일단 조합 설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2년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안전진단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속도 때문에 많은 또 뭐 안전진단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된 곳은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겠죠. 자, 재건축 부담금 만약에 안 내고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정된 단지들은 아무래도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지는 단지들보다 훨씬 이익이 좀 크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재건축은 얼마나 진척이 됐느냐에 따라서 완성형 재건축들이 좀 인기를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7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건 모르겠지만 지금 뭐 공공재건축이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 부동산에서 재건축 쪽에 좀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 쪽 여전히 하반기 좀 뜨겁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 실시된다라면 7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분양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생애 최초 아무래도 분양 물량 많이 주니까 또 인기가 많겠죠. 자, 어쨌든 올 하반기에도 청약 시장은 엄청나게 더 달아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꼬마 빌딩. 자, 이제 뭐 아파트 20억, 30억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0억 이하, 50억 이하 정도 되는 꼬마 빌딩, 특히나 강남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쪽들, 이런 쪽의 상업, 업무용
복합 빌딩들, 또 꼬마 아파트,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비싼 것들을 못 사니까요. 강남권이나 도심권 안에 대단지에 원베드룸 같은 1, 2인 가구들이 좀 그렇죠. 많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30대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좀 입지가 좋은 곳들로 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자, 꼬마 주택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에서 완전히 뺐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종로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3대 업무지구 쪽에 정말 젊은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이런 쪽으로 역세권 쪽으로 해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꼬마 주택들 뭐 1, 2인 가구 당연하겠죠. 뭐 다세대 쪽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들로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올 하반기 뭐 대책 70 부동산 대책 나왔지만 우리가 전략을 세워본다라면 자, 소액 투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강화돼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분산 투자해야 되겠죠. 거주와 비거주 이제는 포트폴리오 짜야 됩니다. 자, 증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대 12%까지 취득세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자, 월세 투자. 자, 이제 초저금리 장기화되고 있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죠. 여기에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까지 내려고 한다라면 결국은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많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 제가 수요일 날 짜드리고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 한 주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또 어떤 거 팔아야 될지 어떤 거 사야 될지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리겠습니다. 유망 지역들 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어느 단지 어디 꼼꼼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오시면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지만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무료다 보니까 많은 분들 오세요.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